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77호 제9면 기사입니다. 성남시 희망복지도시 비전 선포 복지사각지대 고독사 제로. 성남시는 3월 28일 오후 시청 한누리에서 신상진 성남시장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복지도시 성남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은 복지사각지대 고독사 제로 도시를 이뤄나가기 위한 성남시의 추진사업을 널리 알리고 시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열렸다. 시는 복지사각지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인적 안전망으로 찾지단, 찾아서 지원하는 단체와 지역주민을 운영 중인 가운데 이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7개 생활업종 기관 단체와 찾지단 협력 추진에 관한 협약을 했다. 참여기관별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북부지사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 필요한 가정 방문 때 위기가구로 판단되면 성남시에 알리고 코원에너지 서비스센터는 가스 점검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에 동참하기로 했다. 또 농협은행 성남시 지부는 은행 내에 복지도움함을 설치해 위기가구의 지원 요청서를 접수하고 BGF 리테일 본사는 동참을 희망하는 CU 편의점에 복지도움함을 설치해 방위적으로 제보를 받는다. 이와 함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정, 중원, 분당 구별지회는 임대 계약 때 집주인, 세입자의 안내문을 전달해 위기 상황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위기가구를 찾아내 지원하고 돌보는 찾지돌 복지안전망 강화, 고독사 예방사업 내실화에 관한 내용이 담긴 비전 선언문을 낭독했다. 그러면서 이웃이 이웃을 돕는 지역 중심의 인적 안전망이 확대돼 복지사각지대 고독사 제로 추진에 힘을 받게 됐다며 두텁고 촘촘한 희망복지도시 성남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성남시 강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운영. 성남시는 시 홈페이지에 강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배너 광장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신축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의 가격이나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강통전세 등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강통전세는 집값보다 전세보증금 등 부채가 더 많아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는 주택을 말한다. 집값 상승을 기대한 집주인의 무리한 은행 대출, 시세가 비교적 투명하지 못한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한 건축업자와 분양업자의 연결고리 등으로 최근 피해가 늘었다. 이에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신축 다가구 주택 등 임차인 보호에 관한 업무 협약을 하고 성남시 등 31개 시 군 시민이 상담받을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성남시 홈페이지 중간에 배치된 강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접속해 주택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강통전세 유형과 예방법을 알 수 있고 성남 지역에 배정된 감정평가사와 유선으로 주택의 적정한 가격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 때 확인해야 할 사항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도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강통전세는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집주인, 임대인, 이 전세보증금을 높게 설정해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시 전 주택가격을 미리 상담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 주거복지센터 개소 맞춤형 서비스 제공. 성남시는 주거복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기관인 주거복지센터를 시청 7층 주택과 사무실 내에 설치해 3월 29일 개소했다. 성남시 주거복지센터는 주거 사각지대 발굴, 주거복지 정보 제공, 상담, 지역 자원과 서비스 연계, 사례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주거복지 사업을 수행한다. 주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시민과 상담을 통해 기본 사항을 파악한 뒤 가구에 적합한 주거 지원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서 주택 지원, 주거비, 주택금융, 집수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복합적, 다중적, 통합적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관 등과 주거복지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시는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지난 2021년 8월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검토해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4천여 가구 대상 주거실태조사, 다른 시군 벤치마킹, 세부 운영과 조직 개편 등의 절차를 마쳤다. 개소식은 이날 오후 3시에 열렸다.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을 비롯한 도시주택국장,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시의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장, 주거복지위원회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성남시 주거복지센터 현판식을 함께했다.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은 주거 취약계층의 맞춤형 주거복지와 돌봄이 이루어져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 새로운 도시 브랜드 희망도시 성남 디자인 확정. 성남시는 새로운 도시 브랜드 바이 희망도시 성남 디자인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새 도시 브랜드는 첨단 혁신 휴머니티로 초연결된 도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웰컴 투 하이퍼 커넥티드 시티를 주제로 디자인됐다. 성남이라는 두 글자의 초성을 선으로 유연하게 연결하고 희망도시라는 문구를 조합한 형태다. 유연하게 연결한 선이 만들어낸 공간은 무한한 가능성이 실현되는 도시 성남을 상징한다. 희망도시는 성남시가 추구하는 혁신, 포용, 미래 비전을 모두 함축한 문구다. 시는 시민의 열정을 상징하는 빨간색과 성남시의 첨단 산업을 상징하는 파란색을 융합해 보라색, 퍼펠 블루 계열의 중의적 색상으로 도시 브랜드 디자인을 입혔다.
이번 도시 브랜드 디자인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 반영해 확정됐다. 성남시는 다양한 형태의 시 브랜드 응용 디자인을 개발해 지역 전역의 시설물과 각종 이벤트, 서식, 홍보물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 국민이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성남 두 글자가 지닌 요소를 활용해 디자인을 개발했다면서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오랫동안 사랑받는 시 브랜드가 돼 공공의 가치를 확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주야간 시간제 보육 해님 달림 놀이터 수정점 개소. 성남시는 주야간 시간제 보육시설인 해님 달림 놀이터 수정점, 수정구 양지동을 설치해 오는 4월 5일 정식 개소한다. 해님 달림 놀이터는 맞벌이 가정의 보육 공백을 해소하고 양육에 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하나로 설치 추진됐다. 지난달 30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해님 달림 놀이터 수정점은 최근 2개월간 5천만 원이 투입돼 산성대로 483 양지동 주민센터 5층, 옛 장난감도서관 자리에 총 332 규모로 마련됐다. 주야간 보육교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춰 4명의 보육교사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육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부터 취학 전 7세까지이며 시간당 보육 인원은 최대 6명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재원 여부와 관계없이 성남시 거주 영유하면 누구나 시간당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예약 신청은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해님 달림 놀이터 예약을 통해서 하면 된다. 당일 예약은 오후 3시까지 해님 달림 놀이터 수정점으로 전화, 다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736-1640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는 구별로 해님 달림 놀이터를 설치해 오는 4월 14일 중원점, 중앙동 어린이집 5층, 오는 5월 22일 분당점, 순회동 어린이집 3층, 이 차례로 문을 연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해님 달림 놀이터가 영유아 양육 가정의 워라밸, 일과 생활 균형을 돕는 새로운 대안이 되길 바란다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시각장애인 시정 문화 접근권 높인다. 수원시가 시 홍보물의 음성 변환 바코드를 삽입하는 등 시각장애인의 시정 문화 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수원시는 21일 수원시청에서 황인국 제2부시장 주재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시각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수원시지회 유양재 회장, 강순종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수원시는 수원시 현장 영상 해설사 지원시 홍보물의 음성 변환 바코드 삽입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하는 오디오 콘텐츠 제작 수원시 문화관광 해설사 지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수원 화성문화제 행사 체험 행사 운영 전통시장, 문화 공연 동행 캠페인 등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수원시는 장애인복지과 홍보기획관 관광과 등 관계부서, 경기문화재단 수원시자원봉사센터 등 협업기관과 2차례 회의를 열고 시각장애인들이 시정문화에 편리하게 접근할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시정문화 접근권 보장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장애인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기관 5개 늘려. 수원시가 발달장애인의 건강한 자립을 돕는 활동 서비스 기관을 5개 늘렸다. 수원시는 발달장애인의 활동 서비스 기관을 주간 방과 후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한 주간 활동 서비스 3개소는 더 열린 숲복지센터, 한국아동발달 사회적 협동조합, 꿈틀그라운드이고 방과 후 활동 서비스 2개소는 해솔, 꿈틀협동조합이다. 주간 활동 서비스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이다. 매달 1인에게 자조 모임, 직장 탐방, 음악, 미술 등의 활동 시간을 기본형 132시간, 확장 100일 6시간 제공한다.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발달장애 학생이 대상이다. 매달 1인에게 취미 여가, 직업 탐구 등의 활동 시간을 66시간 제공한다. 이번에 5개 기관이 추가되면서 수원시의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기관은 총 16개소로 늘어났다. 수원시 관계자는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기관 확대가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높이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발달장애인들의 건강한 자립을 돕고 가족의 원활한 사회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